쉬운데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기본적인 거를 묻지. 가끔 가다가 뭐 억지스러운 문제 나오긴 하는데. 여기 내가 나눠준 문제랑 그다음에 내용만 충분히 알고 있으면 푸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마저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냥.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딱 그래요. 그마저도 귀찮아서 안 해. 그리고 또 뭐지? 시험장 가가지고 또 막 헛짓거리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그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시험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쫄아서 막 틀려가지고 오거나.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시험지 보여주면서 이거 왜 틀렸어 하면은 이거 왜 틀렸죠? 막 이런 애들 있어. 지가 왜 틀렸는지도 몰라. 탑 4번이잖아 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왜 5번 했지? 뭐 이래. 그러니까 그런 헛짓거리를 안 하려면은 평소에 공부를 탄탄하게 해놔야 되는데 탄탄하게 안 해놓은 거지. 그래서 계속 문제 풀고 내가 그래서 미리미리 문제 풀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수업 들을 때는 다 sure 이러지. 근데 수업 안 듣고 했을 때는 또 이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수업 들으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그러고 풀라는 건데 안 풀어보면 답이 없지. 그렇다고 시간 아깝게 시간 주니까 풀어 이럴 순 없잖아. 본인이 미리 해야 되는 거지. 숙제해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거 숙제해요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풀어야 돼. 그냥 샷다 마우스 하고 존나 풀어야 돼. 풀 문제가 없어서 나보고 문제 좀 뽑아달라고 해야지. 가봅시다. 8번. 지겹다 이제. 1번. 방과 문 밖의 대비. 어떻게 대비시키니? 방에서 검이 있고요. 방에 검이 있고 이 거미를 어디로 내보내는? 문 밖으로. 보드라운 종이에 싸서 문 밖으로 내보내는 요런 행위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방과 여기 있는 문 밖을 서로 대비합니다. 대조합니다. 또 너무 많이 했어. 대비와 대조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이것도 졸라 많이 했는데? 대비와 대조는 무엇을 전제로 해? 뭐가 있어야 대비가 되고 뭐가 있어야 대조가 된다고 얘기하니? 대상? 대상만 있으면 다 대비 대조인가? 그럼 공통점도 대상이 있는데? 뭘 전제로 해? 뭘 전제로 해요? difference. 차이.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안 돼, 얘들아. 곤란해져. 그래서 대비와 대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징을 뭐 한다? 부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신은 진짜 복습이 무조건이에요. 복습 안 하면 진짜 안 돼. 복습해야 돼, 그냥.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2번 평안도 방언 나와 있지. 어디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었다 했었죠. 3번 의인법 이것도 했다. 동일한 시어와 식구, 종결 표현을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봐봐. 동일한 시어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거미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종결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 종결 표현 보시면은 뭐뭐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뭐뭐 한다, 서럽게 한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운율감 형성한다 할 수 있겠고요. 5번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가족에게서 받은 화자의 상처로 나와 있지. 일단 5번에다 펼쳐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요. 이 부분. 일단 내신이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합시다.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게 쓰여져야 돼. 나. 내신에서는 이 정도만 하자. 근데 사실 나라고 하는 게 안 쓰인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 정서를 표출한다든가 어떤 행위가 제시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임을 알 수 있을 때, 화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전부 다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5번이 틀린 이유는 뭐겠어? 가족에게서 받은 화자의 상처겠지? 이게 틀린 거겠죠?
가족에게서 받은 화자의 상처. 그게 틀린 거야. 요게 틀린 게 되겠죠. 되셨지?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1번.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며 무심한 태도를 하고 있어요. 1번 봐. 처음에 1년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내보냈다. 차디찬맘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무심하다,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 요거 일단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큰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면 새끼 거미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쵸? 가족 공동체가 다시 재회하기를 바라는 거지. 가족들이 재회하기를 바래. 그 다음에 3번. 내민 손에 올라타지 않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보며 측은함. 측은함이라는 얘기는요, 연민도 느낀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측은함 이퀄 연민의 정서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며 다른 가족과 만나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sure. 4번 맞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겨우 한 곳에 모인. 안 모였습니다. 모이지 않았어요. 모이지 않았다. 그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되시겠지. 됐죠? 10번. 10번도 엄청 많이 나오지? 10번도 무진장 많이 나와, 얘들아.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이라고 나와있지? 중요한 게 그 부분이겠죠? 해체된 가족 공동체. 해체된 가족 공동체. 그래서 거기 있는 상징적으로 형상화한다. 이 표현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형상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상징적이다라고 얘기했었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거미 가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아픔과 슬픔을 거미 가족을 통해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윗글은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통해 시대적 폭력, 상실, 회복되지 못한 관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극적 인식. 그럼 1번. 메인 듯한 가슴과 슬퍼하는 화자를 통해 가족 해체에 대한 비극적 인식.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2번. 차디찬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상실과 고통을 형상화,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차디찬 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상화하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어떻게 형상화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얘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합니다. 이렇게 가셔야겠지. 촉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 그 다음에 3번. 반복되며 쓸어버리는 행위는 약자를 내모는 식민 권력의 폭력을 암시하며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 쓸어버리는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족 공동체 해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 거미 가족의 반복 출현과 감정의 변화 과정을 통해 단절된 관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성 절대 안 됩니다. 회복 불가능성 안 돼요. 회복 불가능성을 뭐 하고 있어? 회복을 추구하는 거겠지. 되니? 답은 아예 그냥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미 가족의 반복적인 등장,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구체화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구체적이다,
그 다음에 뭐야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다 맞는 말이에요.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10번에 더면 4번이겠지. 11번 가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자습서랑 평가 문제 있는 문제도 제가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주요? 응. 너네 다 다음 주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11번) 가봅시다. 기억이랑 니은이네요. 기억 봐볼까?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엇박자 D가 얘기하는 얘기겠죠? 네가 없었다면 아이고.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엇박자 D가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엇박자 D가 나에게 말한 거, 요거 얘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그래 좋은 생각이다.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전부 다 제외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다 뭐 모아볼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가 친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딱 요 정도 세팅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볼까? 1번. 기억에는 나의 능력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고요. Yes. 2번. 니은. 니은에는 엇박자 D의 능력에 대한 나의 존중.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Yes.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생색을 내련다. 그쵸?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보여준다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해타산. 거기다 좀 펼쳐놔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해타산적이다. 진짜 많이 나와.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요, 언더스탠딩이 아닙니다. 이익과 손해예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걸 우리는 이해타산적이라고 얘기해. 됐니?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타산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3번. 공연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불안함 없고요. 화창단이 지금까지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 없습니다. 4번.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자부심 없어요. 자부심은 스스로 뭔가 만족한다 이런 얘기야.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다는 기대감 그럴 수 있겠죠. 5번. 나에게 의존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없어요. 미안함 없어. 생색낸다. 그런데 그건 맞겠지. 생색낸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겠죠. (12번) 가봅시다.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에 특별활동을 합창단에 선택했다. 아니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가입한 거지. 맞아? 2번. 단장으로 뽑히자마자 축제 어떤 노래 부르지? 질문했어. Yes. 얘는 되게 의욕적인 친구예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닙니다. 그냥 뭐 한 거야? 노래 부르려고 온 거예요. 4번. 노래 연습 시 자습을 시키자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을 외웠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볼까?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나와 있네요.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는데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줄. 19번째 줄.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이어졌어.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이렇게 나와 있지? 보이시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셔야겠지. 그래서 나가 아니라 뭐? 모든 학생들. 5번. 음악 선생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활동 시간에 자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지. 의도 자체가 틀렸죠. 어떤 거니? 귀찮으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런 거지. 됐죠? 13번 갑시다. 1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너네 학교에서 낸다면 좀 졸렬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변별하겠다 이런 느낌? 악의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내신 스타일이지. 13번. 엇박자 뒤에서는요, 합창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구성원과의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다. 또 이렇게 또 나오지. 상징적 행위. 보이니?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뭐?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다. 음악 선생은 합창을 박자와 음을 맞추는 것으로 여기며 개개인의 개성보다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형식적 일치를 지켜나봐. 형식적 일치.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음악 선생은 뭐 한다는 얘기야? 형식적인 조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형식적인 조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엇박자리가 나이 먹고 엇박자 D에 무성 공연 더블 더빙과 함께하는 무성 공연이 있었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음치들의 합창. 요게 이제 포인트였지. 음치들의 합창. 반면 엇박자 D는 박자와 음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의 다름이 드러나는 합창이야말로 진정한 조화다. 그쵸? 요게 이제 진정한 조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형식적인 조화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1번 엇박자 D가 합창반을 선택한 거는 합창을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고 조화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했다. 예스. 2번 모두가 똑같은 박자 음을 맞추게 한 거는 개성보다는 전체의 조화. 맞고요. 형식적인 조화겠지. 립싱크를 강요한 전체로 해서 개개인의 개성 희생해도 된다. 맞고요. 4번 마지막에 합창이 나온 것은 과거에 달성했던 합창의 아름다움이 아니지. 엇박자 D가 추구하는 조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5번 맞는 말이지.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예스. 진정한 조화의 의미를 깨달았다. 까지도. 가능하시겠죠? 14번 가봅시다. 파수꾼 D네요. 파수꾼 D? 파수꾼. 아시죠? 윗글에 대한 감상이야. 딸기는 허구를 유지함으로써는 은밀한 이익. 그래서 이거 뭐였어? 이 딸기를 통해서 파수꾼 달을 뭐하니? 회유한다 라고 얘기했었지. 파수꾼 달을 회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2번 이리 때는 실제하지 않지만 공포를 통해 공동체를 통제하는 허구적 수단이다. 허구적 수단이라는 걸 체크하셔야겠지. 이리 때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3번 도끼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파수꾼 달을 막기 위해 촌장이 만들어낸 허구의 위협이다. 그쵸? 요 도끼 같은 경우에도 뭐였니? 촌장이 파수꾼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서 다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얘도 역시 파수꾼 달을 위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파수꾼 달을 위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4번 촌장의 검은 옷차림은 진실을 알고도 감추는 위선적 태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촌장의 그걸 한번 봐볼까? 어디 나와 있을까요? 거기 8페이지 한번 봐볼래? 8페이지에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좀 확인해봐. 8페이지에요. 검은 옷차림.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힘들어. 아씨, 안 넘어가죠. 8페이지. 그래서 진실을 알고도 감추는 위선적 태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나왔지. 위선. 위선이라는 얘기는 가짜 선입니다. 거짓된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뭐 선악관계 할 때 그 선 있지? 그 위선을 얘기하는 거야.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4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촌장의 어떤 성격, 촌장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요거까지. 그 다음에 5번 흰 구름은 거짓이 사라진 사람의 세상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촌장과 파수꾼만 알고 있는 진실이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흰 구름 한번 봐볼까?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라고만 되어 있었지. 얘는 뭐야? 진실이죠. 진실. 얘는 진실이야. 어떤 진실? 이리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5번에서 틀린 건 뭐겠어?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지. 그냥 진실 그 자체예요. 얘는 뭐 아름다움이 아니야. 됐죠? 15번 별표 쳐. 무조건 나옵니다. 극과 시나리오를 소설로 바꾸는 거는 이런 문제는 항상 나와요. Always. 파수꾼 나는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촌장에게 물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과거 시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 촌장은 이때쯤이면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뭐겠어? 네 번째 줄 촌장은 예상했던 것이다. 예상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서술자께서 서술자의 어떤 서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지. 그럼 극과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극과 시나리오에서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극과 시나리오에서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무엇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 대사, 지시문, 해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해야 돼? 추측해야 돼. 되시겠죠? 그래서 1번 A 섹터 한번 봐볼까? A 섹터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 있어? 어이? 어디야? 응? A 섹터가 안 보이는데? A 9페이지. 오른쪽에 있구나. 나 왼쪽만 봤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그래서 촌장 부분 봐봐. 관객들을 향해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관객을 극중인물로 참여시켜서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제3자 입장에서 촌장의 행동을 전달하고 심리를 추측하는 게 아니야. 추측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지. 2번에서 틀린 건 뭐예요? 추측이 아닙니다. 왜? A를 소설로 바꾼 거에서는 서술자의 서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있기 때문에 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추측 따위 하지 않아. 직접 얘기해요. 그치? 그 다음에 3번. 상징적 소재라고 나와 있어요. 상징적 소재 어떤 거? 이리때, 흰 구름, 이런 것들. 4번. A는 현재 시제, 보기는 뭐 과거 시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는 인물과 대사의 행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연결하지만 보기는 서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연결한다. 그쵸? 극과 신화는 서술자 없어. 여긴 뭐가 있어? 서술자가 존재한다. 대신 그게 극과 신화에서 뭐 대사, 지시문, 해설 이런 걸 통해서 추측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했었지. 됐죠? 그 다음에 16번 가봅시다. 이것도 우리 했었던 내용이죠. 16번도 우리가 이제 학습활동할 때 했던 내용이야. 이강백의 파수꾼은요, 권력이 어떻게 허구적 공포를 통해 지배체제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우화적 작품이다 나와있어. 체크해놔봐. 우화적 작품. 우리 이소부화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소부화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였어? 만약에 뭐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내지는 뭐 여우와 두루미 이런 것들 있잖아. 실제로 현실에 있는 사건들을 무엇을 통해? 동물을 통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우화적이다라는 얘기는요, 무조건이야. 빗대어 표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빗대어 표현하는 거에는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우리 뭐라고도 얘기했었니? 알레고리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었고요. 알레고리라고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풍자다 이렇게도 얘기했듯이. 됐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때는 실제하지 않는 허구적 존재이지만 이에 대한 공포는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단결시킵니다. 보시면 되겠고, 쭉 보시면은 그 또한 봐봐. 이 작품은 진실을 알게 된 개인이 기존의 체제와 갈등하다가 결국 순응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체크해놔. 순응한다. 그러면 입주시면 뭐라고 해야겠어? 체념합니다. 이렇게 써야겠지. 체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체제에 순응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개인이 직면하는 보편적 윤리적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야? 알레고리에 대한 내용이지. 되시겠죠? 1번. 일이 넘고 흰 구름뿐이란 진실은 허구적 공포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으로 마을의 지배 체제를 위협합니다. Yes. 2번. Yes. 3번. Yes. 4번. Yes. 5번. 파수꾼 나가 이리 때의 존재를 믿고 양철복을 두드려 온 것은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순응한 결과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 아니야. 왜?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몰랐어. 그냥 이 때랑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민하는 적 없어요. 그런 거. 됐니? 그러면 파수꾼 나를 뭐라고 얘기할래? 파수꾼 나는요, 억압하는 권력 집단의 어떤 위선, 그 다음에 거짓에 속아 넘어간 시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지. 되니? 뭐 다른 말로 소시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작품을 만든 이유는 뭐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떤 거? 억압하는 권력과 그리고 그것에 이제 속아 넘어가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는 거고,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알레고리고 풍자고 우화다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였니? 양치기 소년 모티프. 양치기 소년 모티프를 활용했다. 그래서 유사성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우리 뒤에 그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풀 겁니다.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은 16번까지 푸시면 돼요. 16번. 선의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거는 3단원이라서 제끼시고 16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푸시면 됩니다. 빨리 푸세요. Right now.